여러분, 자꾸 그 모른다고 전제하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수학은 뭐 공식 외우고 유형 외우면 알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어떻게 풀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뭔가 약간 지식에 의존하려고 하고. 근데 국어는 처음 보는 지문이고,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22학년도에 8지문 찍었고 그 중에 100% 3지문 다 나왔어요. 8지문 중에 3지문.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강사의 실력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수능은 더 이상 새로운 지문을 묻지 않아요. 기존 지문들에서 퍼즐이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거꾸로 가. EBS 문학작품 정리해서 외워서 접근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 토지 줄거리 외워서 와. 헷갈려요, 오히려. 좀 이따가 독짓는 늙은이도 볼 텐데 그 되게 비극적인 결말을 갖고 있는 소설인데 출제된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내신에서는 도움이 되고, 옛날처럼 공략법이 안 보였을 때는 그게 공략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미 공략법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 좀 그만해야 돼. 대신에 이건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뻔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옛날 사람들도요, 출세 욕구가 있었겠죠. 여러분 인스타 막 되게 의식하고 신경 써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막 인스타 막 뽀샤 엄청 하고 올리잖아. 뭐야? 팔로우 늘리려는 거잖아요. 그게 요즘에서는 출세하는 거잖아. 부와 명예를 얻는 방법이잖아요. 옛날에는 부와 명예를 얻는 방법이 과거 시험 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소설과 드라마가 재밌지만 옛날에는 조웅전이 재밌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럼 별거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런 걸 이래서 재밌어 했고 저런 소재를 이래서 다뤘구나. 이 정도 느낌을 보면 되는 거야. 옛날 사람들 뻔해. 충 아니면 효야. 요즘 사람들 뻔해. 돈 얘기야. 그리고 사랑 얘기야. 희한해. 꼭 우리나라는 돈 얘기 사랑 얘기 절대 안 빠져요. 재벌하고요. 그 재벌과 사랑에 빠지는 여자 얘기 절대 안 빠져. 봐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봐봐. 결국에는 송중기 재벌이지. 그리고 거기 누구였지? 요즘 내가 스르생 보고 있어가지고 장겨울 선생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검사로 나오잖아요. 서민영 검사. 다 외우고 있네. 그 서민영 검사로 나오잖아. 근데 결국 그 검사도 송중기랑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되게 마음은 애틋해. 알잖아, 다. 보면 알잖아. 근데 결국 뭐 손은 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로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꼭 들어가 보면. 그게 여러분 되게 전형성이고요. 그런 전형성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스토리 자체를. 그래서 되게 어떻게 돼야 되면 스토리텔링 자체가 때때로 식상하지만 참신함이 잘 조화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봐요. 다시. 그래서 되게 뻔하디 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뻔하디 뻔한 얘기냐 봅시다. 초반부에는 배경 세팅을 하면서 가는데 일단 조웅이 도착한 곳은 연주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연주에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초반부 줄거리 세팅에 벌써 한국에서는 서범국 변사들이 매복해 있다는 걸 봤으니까 얘네는 적국이고 당연히 조웅한테는 위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초반부에 세팅하고 간 거죠. 그리고 A 장면은 보면 알겠지만 인몽 장면이야. 그러면요, 우리가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항상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초현실적, 비현실적으로 그려진다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도 송중기가 현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뾰로롱 하고 들어갔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나 있고 흑백으로 묘사가 돼. 흑백으로. 그리고 다시 컬러로 어느 순간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뭔가 초현실적인 상황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인 거야. 그걸 환상성이다, 비현실성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은 다 배워놓으셨을 거고. 그렇게 A 장면에서 끝나고 보니까 이제 누구 꿈속이요? 자기 꿈속, 좋은 꿈속이야. 그럼 꿈속에 내가 주인공일 수 있지만 꿈속에 내가 관찰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조웅은 내 꿈의 관찰자인 거야. 그럼 꿈속 장면 어떤 장면이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쭉 보니까 저 높은 곳에 어떤 노인 한 분이 계셔. 근데 그 노인이 볼품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엄도 있고 옷을 되게 잘 입었고 아마 저분이 황제나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 나가. 존나 인싸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는 황제가 있으면 황제 아래 왕이 있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황제라는 표현을 못 썼어요. 왜?
속국이었으니까. 그 시절엔 역사적으로 그랬어. 그냥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저는 되게 자주독립 다시 그래서 중국 황제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왕이라고 책봉을 했던 거야. 국제 질서가 그랬어 그 시절에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제왕의 모습과 열왕의 모습이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막 후석후석 하다가 갑자기 또 송나라 얘기를 해. 조웅이 막 위기에 빠졌네. 괜히 걱정을 해 영감님들이. 그러다가 송나라 문제가 갑자기 막 늦었어. 와가지고 얘기를 해. 왜 늦었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말이야 오는 길에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 조웅이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왔어. 막 그러면서 하고 깼더니 씨발 꿈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일어나 보니 조웅 입장에서는 찜찜하잖아요. 꿈을 꿔도 꼭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 근데 조웅이는 약간 멘탈이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씨발 진짜 이거 매복하고 있다가 나 뒤지면 어떡하지? 존나 불안해.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다가 막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명 나타나가지고 꿈이 진짜네? 그래서 문제 해결. 이런 스토리텔링이야 얘들아.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듯한 얘기 같지 않냐 진짜? 진짜 뻔한 스토리야. 진짜 뻔한 스토리. 너무 뻔한 스토리야. 내가 이 뻔한 스토리를 요즘 너무 많이 보는 게 봐봐.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터미네이터 혹시 알아요? 터미네이터 영화도 마찬가지야. 미래의 내가 과거로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과거의 나를 뭐 지켜주고 그러면 또 역사가 바뀌고 이 똑같은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아. 미래의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과거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 막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막 씨발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숏은 타는 게 숏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걸 예상해서 투자하는 거 숏이라고 하고 롱은 올라갈 걸 예상해서 롱이라 그래. 근데 어마어마해. 분당 개발되기 전에 분당 땅을 받아가지고 몇백억 벌고 아마존 상장하기 전에 사가지고 아마존 상장하자마자 엄청 벌고 막. 아무튼 그래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막 IMF 터지기 전에 막 달러로 바꿔가지고 돈 엄청 벌고 막. 닷컴 버블 전에 사놨다가 막 이만큼 올라가지고 팔고 또 떨어질 때 미리 팔고 뭐. 아무튼 역사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바뀌잖아. 똑같은 게 뭐냐면 그것도 뭐였지? 누구 나왔는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시지푸스라는 드라마 있어요. 조승우 나오고 여자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조승우도 뭐냐면 미래에서 자꾸 돌아와서 과거를 해결하려고 해. 이해돼요? 이게 뻔하디 뻔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NC소프트에서 게임이라는 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 스토리를 모았더니 207개의 서사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뻔하디 뻔해요 정말로.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었던 그 얘기인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물 관련된 정보, 사건 갈등 장면 관련된 정보, 배경 정보, 요런 제가 써드린 이 6가지 정도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틀 안에 정보를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의 출제 설계가 보이니까 너무 수월하게 답이 딱딱 보일 거야.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초반부 인사배 세팅하고 가는 거예요.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막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문제도 풀고 뒤지게 틀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잘 봐. 조웅이 있었죠. 송나라 회복을 위한 충신인 거야. 위국으로 가던 중에 서봉급 병사들이 매복한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안 갔고 연주에 가 있죠. 그럼 배경이 연주에서 한국에 도달하는. 됐죠? 그럼 연주와 한국의 배경 차이에 의해서 사건 차이도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연주는 어떤 장소냐? 쉬고 있는 곳인데 A는 딱 보니까 인몽 장면이죠. 인몽 장면은 우리가 당연히 환상성이라고 알고 있고. 됐죠? 그러면서 만고 충렬문인데 딱 보면 알겠죠. 동양에선 충, 효 제일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업적 높았던 사람들, 되게 충성 높아서 의인으로 기억됐던 사람들이 여기에 저승에 있는 거죠 지금. 궁궐이를 봤어. 궁궐이에 노인이 있잖아요. 그럼 범상치 않은 사람이죠. 얼굴이 관옥 같고요. 관을 쓰고 있대. 이게 다 성격이야 얘들아. 그 인물의 외양 묘사잖아. 그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이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잖아. 딱 봐도 황제나 뭐 되게 높은 사람이겠지. 용포, 용이 뭐니? 중국 황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황제인 거지. 봉황은 조선 왕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윗자리에 있지. 그럼 뭐 이미 이 사람이 대장인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뭔가 잔치를 하는 장면이군요. 그러면서 술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그랬어요. 막 아름답대 막.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가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냐, 꼭 노인들이 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라떼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라떼 얘기. 저거 진짜 라떼야. 라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말이야 망고 역대,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봐봐,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이잖아요. 잘 봐 여러분, 잘 봐.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이 여기서 누구겠냐고. 노인이지. 왜? 윗자리에 높이 앉아있는 사람이 노인이잖아. 어떤 사람이야? 용포 걸친 황제 같은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도 심심한 거야. 왜? 혼자 저 위에 앉아갖고 저 밑에 있는 애들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 지들끼리 막 웃으면서 끼고 싶어 지도. 근데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내려가기도 애매하고 올라오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야. 그래갖고 저 위에 가가지고 야 니네만 재밌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잖아. 자, 영어의 신텍스야. 문장 구조야. 주어 S 잡을게요. 제왕이 어찌된 줄을 몰라서 분부해서 말했지. 너희들 니네끼리만 웃지 말고 그 썰 좀 나한테 풀어봐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밝혀 올리라라는 이 대사의 주체가 누구야? 제왕이라니까. 그러면 제왕이 올리라는데 뭐라고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올려야죠. 녹색으로 칠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썰을 풀어서 올렸어요. 그럼 올려줬으니까 이제 다시 누가 보겠어? 제왕이 읽었겠지. 그럼 그 공적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은 제왕이지, 이 사람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대사는 누구의 대사야? 당연히 제왕의 대사죠. 근데 깝깝한 인간들이 이걸 모른다고. 니네 말고 서울대 나와도 몰라. 서울대 국문학과 나왔는데도 몰라. 아주 답답해요 진짜로. 주어도 못 잡는 거야 이 상황에. 왜? 헷갈리죠? 여러분 고전이잖아. 그러면 저가요 1인칭 낮춤의 대명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얘는 우리가 딱 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야. 저는 첫 번째 경우의 수. 나를 낮춤이야. 근데 봐,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까 찬란하리로다. 반말 쓰잖아 지금. 왜? 제왕이니까 얘네들이 올린 썰을 보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있는 거야? 평가한 거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야 그러면? 저 자는에 저만 쓴 거죠. 됐니? 그럼 얘들아 확률적으로 저 자는에 저겠어. I, my, me 할 때 저겠어요. 아니 주어가 이 사람인데 자기를 왜 낮췄겠어? 이거지 당연히. 저자는이었겠죠.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봐. 한 공적이 또 대답을 해. 야, 너 제후될 만하다야. 라고? 너 좀 치네? 야, 너 좀 게임 좀 하네? 라고 평가하잖아요, 지금. 야, 지가 뭔데 평가를 해? 제왕이니까. 제왕이 평가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왕이 평가를 하고 있죠. 이걸 뒤지게 틀려놨어. 진짜로. 오답률 탑2예요. 비문학 다 털고. 해설 더 가관이야. 각각이 틀렸대. 제발 좀. 25번 보세요.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서로의 공적을 평가를 왜 해요? 제왕이 참석자들의 공적을 평가하고 있지. 됐니? 알겠어요. 각각이 틀린 게 아니야.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석자들한테 평가하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설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참석자들 각각이 공적을 평가하며라고 설명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아니라고. 주어가 제왕이야. 제왕이 저 위에서 혼자 심심하니까 야 씨발 야 조용하고 한 명씩 얘기해. 시끄러워. 한 명씩 얘기해봐. 너 재우될 만하네. 너 좀 공적 좀 내가 인정해줄게. 야 너 현생에 좀 살았다. 오케이. 너 될 만하다. 이렇게
제왕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석자들의 공적을. 문장 구조를 잡아야 보이는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정답 1번 끝이라고. 이게 오답률 탑2였어요 여러분. 참담해 나는. 왜? 주어도 못 잡고 있는 거야. 주어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잡으면서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어. 시간 부족 때문에. 그래서 뭐냐? 구조 가지고 가치와 정보 관계를 따진 다음에 이렇게 정확성을 따져줘야 되는 정보들에서는 문장 구조 같은 걸 잡아주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지는 거야. 이런 좀 기본적인 거 차차 배울 필요가 있고.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그 남은 공절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 이제 다 돼가지고 지들끼리 막 얘기해 막. 그러면서 막 썰 풀다 보니까 막 썰 풀면 갑자기 흥분하기도 하고 막 재밌다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뭐 이런 거 소품 가지고 뭐 꺼내가지고 칼 들고 막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막 깡총하게 찌르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야 그런데 말이야 다 옛날이잖아. 현실을 보자니까 아이고 자 우리 저기 송나라 곧 망하게 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야 송나라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너 모르니? 라고 하면서 조웅이 말이야 하늘의 명을 받았는데 아유 우리 조웅이 불쌍해. 이 서번적의 관계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즉 서번국 병사가 매복했다는 이 사건을 여기서 언급한 거겠지. 서번적 매복 때문에 곧 죽겠다야. 곧 우리랑 보겠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기 꿈속에서 좋은 꿈속에서. 영감님들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100년 200년 전 영감님들 뭐야? 죽은 할머니 죽은 할아버지 다 왜 여기 있어? 근데 죽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꿈속에서 그러는 거야. 조웅이 곧 뒤져서 우리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분이 안 좋죠 조웅이가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송나라 문제라는 황제였겠지 이 사람도. 그래서 황제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 좀 이 사람도 있을까 봐. 왜 이제 와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송나라 왕실을 좀 이렇게 해결해 줄 그 신하 조웅이야. 또 내가 또 송나라 황제 아니었겠니?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 싸가지 없는 서번이 조웅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왔어. 내가 도사 찾아가가지고 부탁 좀 하고 왔어. 꿈속에서 조력 사건이 암시가 됐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꿈속에서 불길한 사건이 꿈속에서 불길함이 암시가 됐죠. 그러면 또 이게 좀 애매해요. 불길하기도 하면서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 항상. 우리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조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조웅도 나 고생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는 분명 조웅이 뒤질 거라고 꿈속에서 자꾸 야 베이노 뒤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짜증나지. 아무튼 불쌍한 공로를 하였으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원수가 일어나 보니까 꿈이네. 이 멘탈이 좋은 사람은 아예 개꿈하고 말았을 텐데 멘탈이 안 좋은 거야 조웅이는. 그래서 어떻게 돼? 꿈을 깨고 강몽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구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불길한 얘기도 하고 조력하는 얘기도 했는데 신경을 안 쓰면 모르는데 왠지 불길하잖아. 됐어. 그래. 내면 심리 읽으라고 조웅이. 하필이면 꿈을 꿨는데 너 뒤지니 사니 얘기를 하면 막 꿈속에서 야 베이 놓고 죽겠다 이러면 기분이 좀 찝찝하죠. 조웅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마침 이제 한국 왔죠. 딱 봐도 존나 불안해. 암울하고 불길해. 여기가 베이노 뭐 제삿날인가? 여기가 베이노 뭐 어떤 무덤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묘사 봤다. 동쪽 고개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 막 그 원숭이 막 울고 있고 달빛 아래에서 막 원숭이 울고 뭐 두견성 두견새 막 이렇게 새 옆에서 울고 있고 막 길은 험한데 막 옆에 산 막 보이지도 않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후두둑 들리고 막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산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갑자기 영감님 한 분이 계셔. 그래서 옆에서 애들이 가지 마세요. 누군지 어떻게 알고 가요. 그래서 괜히 원수가 가봤어. 갑자기 황홀 하대요. 뭐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사를 주고받더니 조원수 보셨습니까? 내가 그 조원수인데요.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조웅인데요. 막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지? 보니까 자기 이제 소개를 하는데 되게 자기 자랑하는 소개를 하네요. 그러다가
내가 좀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네 결국에는 자기가 지각을 해줬어요. 늦어서 못 만날까 걱정했죠. 여기도 내면 심리. 그리고 결국에는 꿈속에 있었던 조력이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꿈속 장면이 현실이 된 것이고 결국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고. 됐습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이야. 뻔하디 뻔하다고 그냥 이거야 정리하면. 자, 초반부에 연주에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연주에 일단 머무르면서 꿈을 꿨더니 막 자꾸 이상한 얘기 하다가 도와줄 것 같다가 서범국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한국에 갔는데 막 불안했다가 역시 도움받고 구설일생 이런 느낌. 됐죠? 바로 답 봅시다. 1번 속 문제가 왜 서번적 관계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일치로 푸는 애들은 내용 일치는 있어도 속 문제도 있죠. 서번적도 있죠.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잡으라고? 인물, 사건, 인물 잡아. 속 문제, 인물이죠. 왜 늦었어?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서 늦은 게 아니라 서번적의 관계에 빠질 것 같은 조웅이를 돕느라 늦었죠. 됐죠? 원수는요. 자 봐봐. 배경 중요했지 지금. 함곡에서 연주가 아니야. 연주에서 함곡이지. 연주에서 함곡 같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 일치발췌독하면 안 보여요 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작고. 그런데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그 장면들의 구성들 이 정보 구조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나면 그냥 보여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3번 선지. 봐. 노홍의 내면 심리 보였잖아요. 노홍은 첫 번째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죠. 그게 이후에서 불안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웅을 만나서 불안함이 기쁨으로 바뀐 거잖아. 이게 노홍의 내면 심리 정답 3번 끝이라고. 됐죠? 황금관 쓴 노인은 저 위에 서 계셨다니까. 왜 내려와? 상석에 앉아있지. 됐죠? 그러니까 야 빨리빨리 조용하고 니네 한 명씩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잘 들어. 그냥 이 느낌으로 보셔야지 자꾸 기존에 자기가 접근했던 느낌이나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안 늘어요. 안 늘어. 애들아 생각해봐. 너희가 하던 대로 연습하면 4등급이었어? 수능날도 4등급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가 근육을 예를 들면 이 정도 키워놨다고 치자. 하던 대로 운동이 막 크겠니 근육이? 안 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중량을 더 때려줘야 되고 횟수를 더 때려줘야 근육이 늘 거 아니야. 생각 힘도 똑같은 거야. 인생도 똑같은 거야. 점수 바꾸려면 바뀌어야 돼요. 24번 볼게요. A와 B. 자, A는 뭐 하는 장면이요? 인몽 장면이죠. B는 뭐 하는 장면이요? 위기 들어가기 직전 장면이죠. 자, 그럼 봐봐. 인몽 장면이 광활함 진취적 기상을 왜 보여주지? 모르겠어. 2번 낙관적이요? 위기인데? 불안한데? 막 불안해갖고 미칠라 그러는데? 3번 환상성은 맞는데 낭만적인가 이게? 인몽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여러분 역사적 사건 얘기가 있어야 돼요. 혹은 뭐 지명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긴장감이요? 인몽 장면인데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쓸쓸함이 맞지 않을까? 뭔가 다 애매해. 그렇죠. 정답 5번이죠. 왜? A는 뭐 하는 장면이야? 인몽 장면이라니까. 그러니까 비현실적 공간이죠. 저승이잖아. 그러니까 신비롭지. 두 번째는 죽기 직전이야. 불길함이죠. 봐. 평가는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 얘들아. 봐. 비현실적 공간과 현실 공간. 거기서 느껴지는 신비로움과 거기서 느껴지는 불길함. 이런 대응관계, 이런 구조관계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진짜 정답이 뚝뚝하고 보여. 근데 이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자꾸 단어 놓고 이 단어 공간의 강화람이 있나 찾고 있고 진취적 기상은 어디 있지 찾고 있고 시간의 흐름은 어디 있지 찾고 있고 낙관적인가 막 있고. 얘들아 혼자 한 30분 못 풀잖아. 너희만 수능 국어 80분 800분 푸는 거 아니잖아. 이 지문 길어야 10분이야.
실전에서. 길어야 10분이야. 7분 컷 해야 돼. 잘 계산해 제발. 45문제 80분이요. 독서 17문제 몇 분 안에 풀 건데. 문학 17문제 몇 분 안에 풀 건데. 그런 계산을 하셔야 돼. 이 느낌 아니면 절대 시간 부족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풀었다 아까. 이게 오답률 탑2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규명이 필요할 때는 구조를 정확히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잡았다? 문장 구조. 당연히 구조 안에 넣으니까 정확성이 생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제 수업을 저 기존에 들었던 친구들은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들아 잘 봐. 필기 안 해도 돼요. 봐. 너희가 되게 착각하는 게 뭔 줄 알아? 단어만 알면 뜻 다 이해된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야. 단어는 다 알잖아. 뭔가 되게 불편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정보라는 거고 그게 바로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텍스 배우잖아. 신텍스는 국어로 하면 통사론이에요. 통사론이 뭐니? 문장 구조에 대한 거야. 왜? 문장 구조가 의미 구조를 결정하거든. 그래서 영어는 이 의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5형식 배웠죠? 모든 영어 지문이 다 뚫려요, 원래. 근데 못 뚫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신텍스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국어도 똑같은 거야. 근데 국어를 이러고 있으면 안 들어. 왜? 기본적으로 모국 과자들은 자동적으로 문법이 형성돼요. 자동적으로 형성된 문법을 굳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으면 누가 들어줘? 근데 저렇게 문장 구조, 문법이 치명적인 경우들이 튀어나왔을 때 한 번씩 짚어주면 여러분이 빡 한 번씩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잘 들어야 돼요, 제발. 이런 거 영어에서 연습하면 되게 도움되는데 모르겠어. 영어는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A의 인문 장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맞죠? 현실 세계에서 위기는 뭐야? 서번국 병사들의 매복. 하지만 송나라 문제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죠. 결국에는 노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니까. 그리고 드디어 현실 극복을 해내니까. 됐죠? 1번 당연히 맞는 얘기죠. 2번 정답이죠. 왜? 얘들아 생각을 해봐. 왜 슬퍼하니? 꿈속의 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니까 반신반의. 아니 최소한 어느 정도는 확률이 있나? 그런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슬퍼하지. 아예 그냥 믿지도 않으면 뭐하러 슬퍼해요. 확신하지 못했으면 에이 뭐 별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갔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뭔가 처리하고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이 느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보 가지고 왔다 갔다 이 느낌 제발 좀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제발 조무사들이 하는 얘기들 좀 듣고 다니지 마. 빨리 머릿속에 비워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놔둬야 돼. 왜?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 의지는요 소진되는 에너지야. 그래서 환경에 나를 얹히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환경 조성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시기에 핸드폰도 그냥 꺼놓는 거야. 핸드폰도 투지폰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 극단적인 변화를 한 번씩 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환경에 여러분을 걸쳐놓고만 있어도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학 동안에 노셔도 돼. 근데 나는 궁금해. 너희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고 싶은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뭐 술을 뭐 담배를 할 수 있니? 클럽을 갈 수 있니? 뭐 여행을 갈 수 있니? 미성년자잖아. 물론 하는 애들 있겠지. 알아서 하세요. 제 인생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인이 돼야 비로소 그런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고 성인이 돼야 비로소 자유롭게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해놔. 그래서 제발 좀 재수 삼수 좀 하지 말고 빨리빨리 재미 좀 인생의 재미를 좀 겪으시라고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존나 장수생이었고 장수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꾸겠다고 대학생활도 하지도 못하고 맨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너무 인생을 힘들게만 살았어.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지나고 보잖아요. 꽃은 저 애들아. 여러분은 곧 꽃을 틔울 거예요. 선생님 저 거울 보면 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아니야.
그나마 그게 꽂힌 거야. 한 30년 지나면 알 거야. 아 씨발 꽂히었구나. 내가 20살 때 꽂혔네? 깨달을 거야.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제일 예쁠 때야. 여러분 그나마 예쁠 때야. 미안해. 뭐 이미 너무 예쁜 분들 대부분이지만 이제 거울을 보고 나는 너무 안 예쁜데 아니야. 그때 제일 예쁠 때야. 예쁠 때 예쁜 것들 많이 하고 다니시라고. 나이 50 먹고 뭐 클럽 가겠어요? 얘들아 입밴이야. 니네나 나나 클럽 들으려면 똑같이 민증 위조해야 돼. 나는 많아서 입밴이고 너희는 적어서 입밴이야. 어디든 놀 수 있을 때 노세요. 제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자 영상 여기까지 끊고요.